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0월 25일 금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날인 만큼 전체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영상인 만큼 좋아요 한 번씩만 이번 주에 안 누르신 분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댓글에다가도 감사하다는 댓글 적어주시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날까지 파이팅 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76%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노란색 선 21선 수요일 날에도 정확히 깨지 않았고 어제도 노란색 선 21선에 밑골이 닿으면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자, 큰 추세로 봤을 때 나스닥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 큰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그마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또한 그 안에서도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 21선은 주식에서 단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큰 추세든 작은 추세든 노란색 선 21선 추세든 다 상승 추세다라고 보면서 편안하게 투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 전이니까 나스닥 선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로 보더라도 정확히 노란색 선 21선에서 지지 후 어제 0.8%가량 반등을 해주었죠. 자, 일단은 노란색 선 21선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안에 있는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의 살짝은 하락폭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약간의 조정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상승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니까 크게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어제 21.9%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자, 이때 상승을 보여주었던 기간 딱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 한 달 정도 올렸던 것을 어제 하루 만에 장대 양봉 만들면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빨간색 선 라인과 파란색 선 라인, 그 다음에 갈색 선이 있는 이 라인은 굉장히 튼튼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언급해드렸고 결국엔 이 지지 라인 딛고 나서 반등을 크게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어제 영상에서도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도 테슬라 자세히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장기 지표도 바닥 구간에서 상승 쪽으로 살짝 돌려놓았습니다. 자, 가이던스를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2주 후에는 이 전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270 부근을 넘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 다음 주에는 충분히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 없이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세우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주봉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러한 삼각 수렴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드렸고 결국에는 이 삼각 수렴 돌파하는 봉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이렇게 돌파하는 봉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모바일 U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모바일 US 3분기 가입자 증가를 통해서 어제 5.7%가량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T모바일 US 우리가 이 전고점 부근에서 돌파할 때 모아가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 타면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죠. 자, 어제도 5.7%가량 큰 상승 보여주면서 자, 핑크색 선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핑크색 선 5일선 가격으로 봤을 때 $225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그대로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 어제 8.45%까지 매우 큰 상승 보여주었고 종가는 4.8%가량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자, 우리가 목표가 이 전고점 $11.7 바라보면서 가고 있고 핑크색 선 5일선 가격으로 봤을 때 $10.6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그대로 쭉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우리가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 가고 있죠. 자, 보시다시피 커뮤니티를 통해서 10월 4일날 소파이 테크놀로지 탑픽 종목 10월 7일 날에도 소파이 테크놀로지 탑픽 종목, 10월 8일 날에도 소파이 테크놀로지 탑픽 종목으로 공유해 드렸었죠. 자, 커뮤니티 글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커뮤니티 글은 제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란에 S클래스 전용으로 적어드리는 글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 지금 시간 외에서도 1.4%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대응 방법 여전히 똑같습니다. 목표가 $11.7 바라보면서 가시면 되겠고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하시면서 수익 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약 3주 동안 4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파란색 선 11선 타고 지금 한 3주 동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파란색 선 라인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진다라고 해가지고 큰 추세에 있어서 상승 추세가 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만 수익을 한 10% 정도만 챙겨가시면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일단 11선 가격으로 봤을 때 138달러고 138달러 깨지게 되면 132달러까지도 하락의 폭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에 있어서 살짝의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 되겠죠. 엔비디아도 이 바닥 구간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수 타점 매우 많이 공유해 드렸습니다. 8월 9일 날에도 엔비디아 탑픽 종목으로 공유해 드렸고 9월 10일 날에도 엔비디아, 9월 11일 날에도 엔비디아, 9월 25일 날에도 엔비디아 공유해 드리면서 이 바닥 구간에서 모아가게 해드렸었죠.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어제 1.5% 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깨면 안 되는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32달러 부근 계속적으로 깨지 않으면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완벽한 지지후 반등은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반등에 성공하려면 이 노란색 선 21선 가격으로 봤을 때 36달러를 넘는 빨간색 양봉이 나와주어야 결국에 SOX의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그러한 봉이 나와주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엔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단기 지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중기 지표 다음 주 정도에는 골든 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승하는 양봉 나와주면서 방향성 돌려놓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어제도 6.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핑크색 선, 오일선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죠. 어제도 깨지 않으면서 상승을 보여주었고 핑크색 선, 오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다라고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 보시다시피 10월 9일 날 커뮤니티를 통해서 탑픽 종목으로 공유해 드렸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 3주 동안 7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핑크색 선, 5일선 가격으로 봤을 때 15.3달러입니다. 15.3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이 초록색 선, 61선 넘을 때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장기 지표 살짝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제 0.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시간 외에서 0.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부터 방향성 돌려놓는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1차 목표가 가격으로 봤을 때 440달러까지 1차 목표가 보시면 되고 2차 목표가 468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2차 목표가까지 오려면 한두 달 정도 걸리겠죠. 일단 바닥 구간 다지고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Y 노란색 선 21선 지지를 해주면서 결국엔 지금 시간 외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0.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0.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는 겁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576달러가 노란색 선 21선이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 같은 경우 이 정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지금 시간 외에서 1.1%가량 상승을 하면서 이 정고점 부근 깨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완벽한 지지는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지지 후 반등할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미리 들어가는 것보다 항상 지지 후 반등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죠. 매수 타점 나올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 TSMC 같은 종목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TSMC 같은 경우에도 8월 6일 날 빨간색 양봉으로 지지할 때 장전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 어제 영상에서 초록색 선 라인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말씀해 드렸었죠. 자, 지금 단기 지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구간이고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N자형 상승 파동 안에 있는 것이고 상승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그저 단기적인 조정일 뿐입니다. 조정할 때가 돼서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고 초록색 선 61선 가격으로 봤을 때 224달러까지 하락폭이 살짝 남아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퀴닉스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 후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지지 후 반등을 성공하였고 장기 지표 다음 주에 골든 크로스 나오게 됩니다. 에퀴닉스도 이 지지할 때 배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자, 목표가 914달러 바라보면서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중기 지표 다음 주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차례 또다시 단기적인 신고가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 주가 45달러 바라보면서 가고 있고 결국엔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 선 21선만 깨지 않는다라면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죠. 자, 지금 노란색 선 21선 41.5달러입니다. 자, 다음으로 누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홀딩스 최근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고 어제 1.8%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고점 충분히 도달하면서 넘어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 가져가시면 되겠죠. 장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중기 지표도 상승 추세, 단기 지표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뉴스케일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약간 축소하신 분들 굉장히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제 2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 다음은 이 파란색 선 라인입니다. 자,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17.3달러고 파란색 선 11선 깨질 때 2차적으로 비중 축소하시면서 가면 되겠죠. 자, 어제도 파란색 선 라인 지지하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2.5%가량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럼프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는 당연히 트럼프 지지율도 잘 봐주셔야 되겠고 지금 핑크색 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34.1달러입니다. 34.1달러 깨질 때 1차적으로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46달러 바라보면서 가고 있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빠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에는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 올리고 있었던 저점 라인 타고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로 또다시 전환되는 것이죠. 자, 1차적인 목표가 195달러 바라볼 수 있겠고 2차적인 목표가 200달러 바라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SCHD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계속 상승 중에 있고 자, 이번에도 역시 노란색 선 라인에서 3일 동안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0.56%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전혀 매도할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가격대로 봤을 때 28.3달러입니다. 28.3달러 깨지기 전까지 매도할 필요 없는 것이죠. 단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었고 중기 지표도 다음 주에는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죠. 단기 지표 상승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어제 1.8%가량 상승을 보여준 것이죠. 다음 주에는 장기 지표까지 골든크로스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같은 경우 한 2주 정도 급격한 상승 보여준 후에 한 차례 살짝 조정이 나와주었죠. 하지만 전혀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계속적인 상승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미 커뮤니티에서 바닥 구간에서 모아갔었죠. 10월 11일 날 블록 탑픽 종목으로 공유해드렸고 10월 15일 날에도 블록 탑픽 종목으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8%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초록색 선 61선에서 지금 약 8일 정도 버텨주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버티면서 한 차례 상승하는 양봉 나와주면은 그때부터 비트코인 선물은 하락 추세에 본격적으로 마무리하고 반등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어제 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장기 지표 상승 추세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으로 봤을 때 230달러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230달러 바라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채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제일 좋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쌍바닥 나올 때부터 상승 추세 시작된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지금 약 한 달 반 동안 9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3%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주봉으로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N자형 상승 파동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일봉상에서 파란색 선 1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으로 봤을 때 216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한 차례 초록색 선 61선에서 저항 맞고 조정이 나와주었고 그 후로 이 노란색 선 21선 지지하고 살짝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 지표 오늘 골든 크로스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초록색 선 라인 살짝 돌파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티 소프트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 지지 후 완벽히 반등이 나와주지 않았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노란색 선 21선 결국엔 살짝 이탈하면서 초록색 선 61선까지는 하락폭이 또다시 생겼습니다. 자, 가격으로 봤을 때 18.9달러 부근이고 단기 지표는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로 봤을 땐 이미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보여주고 나서 결국엔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선 61선에서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으로 봤을 때 23.8달러를 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죠.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단기 지표 하락 추세, 중기 지표도 하락 추세, 장기 지표도 하락 추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초록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65달러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삼각 수렴 뚫어 주었기 때문에 이 삼각 수렴 상단 라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겠죠. 자, 다음으로 다나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나허 실적 발표 가이던스 살짝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하락을 보여주었다라고 언급해드렸죠. 자, 이러한 하락은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라인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짧게 매도하시면서 가시라라고 언급해드렸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246달러입니다. 246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단기 지표는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기술적으로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빨간색 선 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103달러 부근이고 103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빨간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03달러가 깨질 때에는 비중 축소 조금이라도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못해드린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해주시고 댓글에다가도 한 번씩만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